소화기가 끝났어요. 소화기가. 민우는 보내드렸던 영상을 봤나요? 안 봤네요. 큰일 나요. 안 보면 진짜 큰일 납니다. 누적된다니까. 배운 거 진짜 소화 효소 이름 뒤지게 많아. 막 아밀레이스에 그 다음에 막 펩티데이스에 탄수화물 많아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결석했는데 그냥 꽁으로 돈 날아가는 거예요, 오빠. 잘 챙기세요. 보내드렸으니까. 자, 일단 140쪽. 140쪽. 자, 140쪽을 보시면, 140쪽을 보시면, 혈액의 구성과 기능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피가, 그지? 심장이 계속 피를 받고 내보내고, 피를 받고 내보내고, 이 피의 순환을 통해서 온몸에 있는 모든 조직세포에게 필요한 피들을 다 보내줘요. 근데 그 피 자체가 여러분의 조직세포 안으로 다 스며들어가냐 그런 건 아니고요. 혈관이라고 하는 긴 파이프가 있어. 모세혈관. 그 모세혈관이란 긴 연결되어 있는 긴 파이프 안에 혈액이 쭉 흐르면서 그냥 혈액에 실려져 있는 영양소나 산소와 같은 그런 양분들이 확산에 의해서 세포를 건너 조직세포에게 가고 또 조직세포가 버린 노폐물들이 확산에 의해서 건너 모세혈관에 실려져서 계속 배설기관이나 호흡기관을 통해서 버려질 수 있는 형태로 흘러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건 순환계 포유류의 심장은 계속 혈액을 받고 내보내고 그지? 엔진과도 같은 역할을 해주죠. 내보내서 받아서 또 계속 순환을 시켜줘서 펌핑제를 통해 내보내고 받고 그 펌핑제를 통해서 뭐 필요한 곳에 모두 다 공급을 시켜주고 버려야 할 그 배설기관에 또 버릴 수 있게끔 해준 형태의 기능을 수행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포유류의 심장 구조는 포유류의 구조. 그러니까 이심방, 이심실로 되어 있는 이 구조들은 포유류라고 하는 척추동물의 가장 진화된 형태의 심장 구조만 배우는 거고 어류와 양서류들이 모두 다 이심방, 이심실 구조는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심장이 계속 받고 내보내고 해주는 게 무엇이다? 혈액이다. 그럼 혈액도 어떠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거지. 우리 물을 먹다가 물이 이제 우리 옷에 묻었어. 그래서 그냥 그대로 놔두면 물은 증발돼서 날아가죠. 그래서 물이 흘렀던 흔적이 남진 않아요. 근데 이제 잘못해서 내가 막 열심히 집중해서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코피가 이렇게 흘렀어. 코피가 흘러가지고 막 옷에 묻었어. 옷에 무슨 코피 흔적은 그대로 놔두면 흔적이 남아요. 그죠? 무리가 사라져서 아예 없어지는 것처럼 하지 않고 그 핏자국이 남고요. 핏자국 외에 나머지 것들도 좀 남습니다. 그 말은 100% 순수 물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혈액은. 오케이? 그래서 혈액은 자 액체 성분과 고체 성분 두 종류로 되어 있어요. 당연히 액체, 고체 두 개의 성분 중에 밀도가 더 큰 게 누굴까요? 액체. 액체일까요? 고체일까요? 밀도가 큰 거. 밀도가 큰 건 깔아앉겠죠? 그죠? 깔아앉아지는 성분은 고체입니다. 고체. 네, 그래서 어떠한 성분들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에서 실험할 수도 없어. 왜냐면 주사기바늘 넣고 피를 뽑아야 되니까. 네, 여러분 이제 건강검진할 때 항상 피 뽑죠? 그죠? 네, 건강검진할 때 피 뽑아가지고 이 시험관에다 좀 담아놓고 이렇게 놔두게 되면 자 그냥 그대로 놔뒀을 때 자동으로 두 개 층으로 나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피를 딱 담았어. 막 이렇게 그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튜브 이렇게 노란색 튜브 해갖고는 힘 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따끔합니다 해갖고 이렇게 때리진 않아요. 때리는 건 엉덩이 주사가 때리는 거고. 그러니까 따끔할 거예요 해놓고 들숨날숨 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딱 풀으라고 하면 이제 피가 자동으로 이렇게 빠져나와 있잖아요. 주사기 안에. 그리고 이 주사기를 다른 그 시험관에다가 좀 이제 옮겨서 담은 다음에 그대로 뚜껑을 바로 닫자마자 거치를 시켜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제 실험 결과만 우리가 받아서 백효과 몇 개, 적효과 몇 개 그 결과만 듣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나눠지는지는 본 적은 없겠지만 원심 분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 혈액을 꽂고 이 시험관을 꽂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을 가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돌리는 막 회전을 가요. 그러면 회전을 가면 원래 그 빨갛게 전체적으로 빨갛게 되어 있었던 마치 물감과도 같았던 그것들이 각각의 성분에 의해서 빨간 층으로 되어 있는 건 아래층으로 깔았고요. 빨갛게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빨간 것보다 약간 노란색 빛을 띠고 있는 위에 액체 부분 위에 뜹니다. 당연히 마개를 딱 막아가지고 막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가 혈구라고 하는 고체 성분입니다. 자, 회전을 막 가했기 때문에 회전에 의한 그 원심력에 의해서 밀도가 큰 게
가라앉아져 있는 거고요. 밀도가 조금 더 가벼운 게 위에 떠 있는 겁니다. 아래는 가라앉은 혈구고요. 위에는 이제 혈장, 액체 성분이 되겠죠. 돼요? 오케이. 그래서 자, 고체 성분은 혈구들이고 액체 성분이 혈장 성분이며 혈장에 해당하는 성분이 혈액을 전체 100%라고 본다면 혈장에 해당하는 성분들이 5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혈구 성분이 4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제 혈구, 고체로 되어 있는 거, 액체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전체 혈구들의 성분들을 또 따지고 보면 여기 혈구의 거의 대부분은 빨간색이야. 피가 붉게 보이는 이유도 이 혈구, 세 종류의 혈구가 있거든요. 세포 성분. 세 종류의 성분들 중에서 제일 개수가 많고 양이 많은 적혈구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적혈구. 그래서 적혈구. 오케이. 적혈구. 적혈구 때문에 혈액이 붉게 보여요. 이 적혈구는 크기가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둥근 원형의 모양처럼 약간 가운데가 오목하게, 그러니까 관통된 도너츠가 아니야. 관통된 형태가 아니라 약간 오목한 형태로 푹 패어있는 구형의 동글동글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자, 혈구 성분들은 그럼 어디서부터 유래가 된 거야? 당연히 세포 성분이야. 여러분의 뼈, 조혈모세포라고 하는 이 뼈 안에서 계속 혈액 세포를 만들어주는 조혈모세포라고 하는 게 있어. 혹시 막 그 가끔 TV에서 여러분 TV를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 조금 선천적으로 몸이 아파서 태어난 친구들 막 골수를 이식해야 된다고 하고 막 수술비가 얼마나 들고 막 이렇게 이제 막 그렇게 광고하는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도움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부터 나오는 것처럼 그 골수가 여러분의 이제 사타구니 쪽 아니면 이제 조금 더 큰 장골 쪽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뼈에 들어있는 하나의 조직 안에 이제 계속적으로 혈액세포를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조혈모세포입니다. 골수에. 그러니까 그 조혈모세포에서 계속된 세포 성분을 얘네들이 기능을 다 수행하게 되면 만들어서 충당해주고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골수에서 다 생성이 된대요. 혈구 성분들은 골수에서 생성. 그때 만들어진 성분 중에 거의 자, 동글동글한 형태로 개수가 가장 많은 개수를 가지고 있는 게 적혈구입니다. 얘의 역할은 주로 뭐냐면 이 적혈구 안에 누가 들어있냐면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들어있어.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음식 뭐 잘못 먹다가 약간 안에 내 살을 깨물어서 피가 난 적 경험이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이제 내가 스스로 셀프로 페이게 한 적. 그러면 피 났다 하면서 약간 이거 뭐 밤에 여러분 자기 전에 뭐 오라메디나 이런 걸 발라야 되지. 알보칠이나 이렇게 안에가 페이거나 그러면 구내염이 생기게 되면 근데 이제 그 순간 피맛이 나면서 약간 피맛 자체가 약간 어릴 때 그 그죠? 약간 스댕 맛이 스탱을 내가 이렇게 핥아본 적은 없겠지만 약간 버스 손잡이로 오래 잡고 있을 때 거기서 나는 그 냄새 같은 느낌 그대로 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적혈구에 산소 운반 단백질인 헤모글로빈이 있고요. 이 산소 운반 단백질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약간 녹여서 그치? 확산해서 녹여서 캐치해서 가지고 올 때 헤모글로빈이라는 혈액 세포 산소 운반 단백질이 네 덩어리들이 이렇게 유닛이 되어 있거든요. 이 전체 하나가 헤모글로빈이야. 오케이. 자, 책에는 그림이 안 나와 있을 거야. 이 전체 하나가 헤모글로빈인데 얘 자체에 산화된 상태의 철분이 이렇게 존재해. 여러분 그 주변에 이모나 고모들이 만약 임신하고 계셔서 임신 초기다라고 하면 철분제를 먹어야 돼요.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철분제가 이온화된 상태의 철을 음식을 통해서 먹는 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해. 왜냐면 내 몸에 살고 있는 자라나고 있는 태아도 굉장히 많은 헤모글로빈을 만들어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안에 많은 철분이 저렇게 들어있어. 이게 철분이야, 철분. FE가 철인지는 알죠? FE는 플로린 아니죠?
F는 철분인 거 알죠? 그래서 이 철분이라고 하는 게 이온 상태로 섭취가 되어야 저 헤모글로빈이 많이 완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모는 태아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태아에게 필요한 철분제도 먹어줘야 돼서 많이 먹는 거고요. 그리고 저게 이제 안 깨물면서 피가 노출되잖아. 입 안에. 그러니까 저 피 안에 혈액 안에 굉장히 많게 갖고 있는 게 적혈구고 그 적혈구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철분 맛 때문에 우리가 약간 피맛이 스낵맛 난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어느 정도의 개수를 갖고 있냐면 이만큼의 혈액 부피 안에 혈액 부피 90개? 100개. 조금 더 쓰세요. 좀만 더 쓰세요. 개수 몇 개 쓸까? 110개. 적혈구의 개수 105개. 더 쓰세요. 200개. 아니요, 더 쓰셔도 돼요. 10,000개. 네, 좀 더 쓰셔도 돼요. 2만 개. 네, 몇 배 이상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만큼의 혈액 부피 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적혈구 개수는 10,000개는 넘어갔어요. 2만 개도 넘어갔고요. 여기서 20배 이상. 40만 개도 넘어가고요. 450만 개 정도 갖고 있어요. 이만큼의 혈액 부피 안에 적혈구의 개수가 450만 개에서부터 남자는 여자보다 근육이 좀 더 많죠. 근육세포가 좀 더 많고 그 근육세포가 필요한 산소의 양도 좀 더 많은 편이기 때문에 남자의 경우 500만 개 정도를 갖고 있어. 엄청 많죠? 그죠? 거기다가 한 개의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한 개의 적혈구가 이게 지금 빨간색 하나가 적혈구야. 한 개의 적혈구가 저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헤모글로빈. 그죠? 이 헤모글로빈을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몇 개 갖고 있을까? 4개. 좀 더 쓰세요. 하나의 적혈구 안에 산소를 운반해 줄 수 있는 저 헤모글로빈 덩어리의 개수가 1000개? 10,000개? 한 개 적혈구 안에 10만 개. 좀 더 쓰세요. 20만 개. 더 써도 돼요. 1만 개. 아니요. 그 만난이 다음이 뭐죠? 1억 개. 예, 어깨 정도의 수준으로 갖고 있어. 하나의 적혈구 안에 2억 5천만 개 정도의 헤모글로빈을 갖고 있어요. 5천만 개. 엄청 있죠, 헤모글로빈이. 그죠? 한 개의 헤모글로빈이 4개의 소단위치로 되어 있어서 여기도 산소를 공급해오고 여기도 산소를 공급해오고 이게 산화된 상태의 산화 이온이야.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산소 이온을 이렇게 공급을 해올 수 있는 거야. 결합을 해와서. 오케이? 그러니까 모두 다 한 개의 적혈구가 싹 다 산소에서 모두 다 포화됐다라고 하면 하나의 적혈구가 2억 5천만 개의 헤모글로빈을 갖고 있는데 헤모글로빈 하나당 4개랑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몇 개야? 8억 9억 개요. 10억 아닌가? 아니, 그렇구나. 네, 10억 개 정도. 한 개의 적혈구가 10억 개 산소 분자를 운반해줘. 근데 그 적혈구가 몇 개 있다고? 이만큼 혈액 부피. 이만큼 있다고. 즉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고 굉장히 많은 산소를 공급을 받아야지만 생존이 가능한 거야. 왜냐면 산소라고 하는 게 꼭 세포 호흡에 사용되는 꼭 필요한 기체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산소의 필요성도 설명할 겸 적혈구 속 개수의 개념까지 곁들여 설명했어요. 여러분 책에는 이 개수는 안 나와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시험 문제에서 심화된 수준의 문제로 나와. 선생님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우리가 피검사를 해서 적혈구 개수가 이 정도의 개수라고 했는데 어떤 친구가 저 개수가 20만 개 정도로 굉장히 낮게 있어요. 그럼 뭐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정말. 어지러워요. 빈혈. 빈혈, 그죠? 빈혈은 어지러움증이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빈혈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원인은 여러 개가 있어. 어지러움증이 나타나는 거. 근데 이 20만 개로 떨어져 있는 건 내가 필요로 할 때 생명활동에 필요한 조직세포의 에너지를 제때 못 만들어주는 거야. 왜냐면 아마 지금 저랑 오랫동안 공부를 했던 건 아니어서 근데 오랫동안 공부한 친구도 있잖아요. 웅찬이도 있고 민우도 있고. 자, 민우야, 웅찬아. 선생님이 생물을 가르치면서 생명체에서 제일 중요한 활동이 뭐였어? 4글자로 초성만 물어볼게. 세포는 이걸 꼭 해줘야지만 세포 생존해. 호흡. 네, 맞았다. 네. 세포호흡이 뭐였어요? 세포호흡이 뭐였어? 세포호흡. 이게 뭐였어? 민우 표정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고 웅찬은 세포호흡이 뭐였어?
우리 뭐로 비유해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늘 얘기했었어. 세포. 기억이 안 난다고? 설마 뭐였었어? 세포가 호흡하는 거예요. 아이, 세포가 호흡하는 건데, 근데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뭐였어? 생명체가 세포에서 사용 가능한 생명활동 에너지로, 그죠? 생명활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 왜 바꿔야 돼? 살려. 아이, 진짜 너희 진짜 민우야, 너 왜 이렇게 너희 왜 퇴화하냐? 자, 살려고 하는 건 철학적인 거고, 생물적으로 말하면 화폐를 바꿔주는 활동. 여러분이 돈을 벌었다고. 동물은 돈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 없어? 동물은 없어요. 못 만들어. 그래서 먹어주잖아, 끼니 때마다. 그지? 에너지로 먹어줬잖아, 영양소를. 먹어서 세포 안에 통과가 가능한 크기로, 자, 칠판 봐봐. 세포 내부로 통과가 가능한 크기로 작은 단위로 작게 녹말이라는 영양소를 얘 그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얘를 뭐로 바꿔서 포도당으로, 그죠? 소화시켜서 세포가 통과가 가능한 작은 크기로 흡수를 했다고, 세포 안으로. 근데 이 포도당이라는 이 달러를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쓸 수 있다고? 없어요. 못 쓴다고. 얘는 달러니까. 근데 얘는 우리나라니까. 그치? 우리나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주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그걸 어디서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이 이제 고1 때 배울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이 있어. 동물세포도 있고 식물세포도 있어. 식물세포에 엽록체만 있는 게 아니고, 식물은 호흡도 하고 광합성도 하잖아.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하는 거고, 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해. 그래서 포도당을 산소를 바탕으로 하여서, 그지?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소기가 돼서 세포에서 사용 가능한 화폐, 우리가 한국이니까 한국 돈, 신사임당 돈으로 바꿔준다고. 그걸 실질적으로는 ATP라는 화학적 분자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중학교 때까지는 얘를 세포에서 사용 가능한 생명활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라고 표현을 한다고. 오케이? 우리나라 돈으로 세포에서 쓸 수 있는 화폐로 바꿔주는 거야. 그럴 때 꼭 이 기체가 꼭 필요해. 오케이? 얘가 있어야지만 많은 값으로, 많은 형태로 바뀌어진다고. 포도당이 가지는 화학적 에너지가 달러의 환율이 많이 바뀌어진다고. 얘가 있어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조리세포가 다 얘를 필요로 하니까 얘를 빨리빨리 다 공급시켜주기 위해서 이만큼이나 많은, 그지? 근데 만약에 저 산소가 적혈구의 개수가 낮아서 이 평균치보다 훨씬 낮아서 산소 공급이 현격히 떨어져. 그럼 얘 공급이 안 돼. 그지? 얘가 있더라도 얘를 우리가 세포에서 쓸 수 있는 형태의 화폐로 못 바뀌어. 얘가 너무 부족하게 공급되니까. 돼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안 생겨. 그러니 내가 뭔가 조금 몸을 일으키더라도 힘을 내서 일으켜줘야 되잖아. 그지? 꾹 쭈그렸다가 일어나는 것도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 생각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 근데 그때 필요한 에너지만큼이 원활하게 뭐 공급이 안 되고 만들어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어지럼증과 막 이렇게 막 토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막 그러는 거야. 그게 빈혈인 거야.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 개수가 450에서 500만 개 정도가 거의 보통 값인데,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높아져 있는 개수를 가지고 있어요. 정답. 750만 개 정도. 당뇨. 당뇨? 당뇨?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혈액의 이만큼의 부피 안에 당뇨는 인슐린이 컨트롤되지 못해서 오줌으로 그냥 당이 버려지는 거고,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이 정도의 혈액의 부피 안에 개수가 훨 많아져 있죠. 엄청나게. 이런 사람들은 왜 때문에 이렇게 개수를 늘린 걸까?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750만 개 정도로 개수가 높아진 채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래야지만 돈값, 같은 값으로 산소 공급에 산소를 공급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여서 기능들이 수행되는 거야.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혹시 고랭지 알아요? 고산지대. 네. 저기 뭐 우리는 히말라야 산맥을 뭐 등반을 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그걸 업으로 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근데 거기 원주민들은 피 검사를 하거나 또는 이제 고지대에서 축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그 아프리카 축구 선수들은 폐활량도 큰데 선천적으로 이 개수가 되게 많아요. 오케이? 적혈구의 수가 훨씬 많아요. 적혈구 수가 많으면 뭐 어떤 장점입니까? 산소 공급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많이 잘해주겠지? 그치? 근데 그 지대에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존하기 위해서 적응에 의한 결과로 적혈 개수가 늘어난 거야. 정답. 산소가 없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고지대는 고산지대는 산소의 양이 적잖아요. 주변에 기압이 낮아. 산소의 양이 적어. 산소의 양이 적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만큼 혈액이 쓱 지나갈 때 그 산소를 캐치해 올 수 있는 운반자의 개수라도 이거보다는 훨 많아야, 그지? 주변의 산소를 더 똑같은 값만큼 퍼올 거 아니야. 돼요? 그래서 750만 개 정도의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고산지대에서 적응해간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대로 했었을 때 만들어지는 그 적혈 개수가 평지대 사람보다 훨 많기 때문에 산소를 캐치를 더 잘해올 거고, 운동이나 근육이나 이런 운동을 했었을 때 훨씬 더 원활하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심장도 크고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운동선수로서 좋은 어떤 선천적인 몸을 갖고 태어난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고산지대에 적응된 사람이. 어렵지 않죠? 이렇게 시험제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기억하시고요. 적혈구가 그래서 거의 혈액의 성분 중에, 혈구의 성분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산소 운반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죠. 자, 적혈구 다음으로 개수는 많진 않지만 필요한 역할을 해주는 백혈구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얘 붉을 적이죠. 얘가 붉어 보인 이유가 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철분 이온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야. 붉게 보이는 이유가. 적혈구 안에 혈액이, 적혈구가 붉게 보이는 이유, 피가 거의 대부분 붉게 보이는 이유는 헤모글로빈 안에 철분 이온이 들어있어서. 근데 백혈구는 뭐냐면 이제 얘는 하얗다는 의미죠. 오케이? 얘는 핵을 갖고 있긴 해요. 그리고 크기가 큽니다. 핵이 있어요, 핵. 세포니까 핵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 모습이, 모양이 바뀌어. 어떨 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떨 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모습들이 막 바뀌더라고. 왜 바뀌는지 봤더니, 이 백혈구라고 하는 건 균을 먹어서 없애준 역할을 하기도 해. 그러니까 내거 세포가 아닌 뭔가가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상태처럼 인지가 돼. 원래 너 내 세포 아닌 다른 놈이지, 내 개체거 아니지, 죽었어, 너 죽어, 먹어서 있다가 없어 하고서 이렇게 가짜 팔이 나와라, 가제트 팔처럼 가짜 팔이 이렇게 등장해서 얘를 딱 먹어가지고, 막에 씌운 채로 먹어가지고 이 안에서 제거하는 활동을 하는 거야. 여기 있는 백혈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리소솜이나 이런 세포막 성분들이 점점 얘한테 가까이 가. 막과 막의 융합으로 똑같은 성분이니까, 세포막이니까 세포막이고, 너도 세포막에 싸져서 들어왔잖아. 이런 세균도 세포막에 막과 비슷한 성분으로 싸져서 들어왔기 때문에 너와 너가 같은 막이라 이런 가위들이 여기서 이렇게 융합되어서 너 안에 막에 쌓여진 채로 야, 너 뒤져! 죽어! 이렇게 제거해주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무슨 작용? 균을 먹어서 없앴네요. 네, 식균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균 작용을 해주는 게 백혈구입니다. 식균 작용. 균을 먹어서 없애게끔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식균. 자, 그렇다면 얘는 개수가 늘어나 있는 상태다라고 하자. 우리가 피 검사를 하는 이유는 내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 그래서 선생님 저 몸이 안 좋아서 왔어요 라고 하면 제일 먼저 혈액 검사, 피부터 먼저 뽑아봐. 그래서 피를 뽑아서 이 사람의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적혈구 개수와 백혈구 개수와 그 다음에 뭐 혈소판 개수랑 개수를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내 몸에 막 염증이 있어. 막 균이 들어와가지고 내 백혈구가 막 술을 늘려서 막 파이팅 넘치게 싸우고 있는 상태다. 그럼 염증 반응 때문에 열도 나고 막 머리 어지럽고 막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 백혈구의 원래적인 수치가 한 6,000개에서 8,000개야. 이 정도. 작지? 개수가 많진 않아. 아까 여긴 봐봐. 거의 10,000개 수준이었잖아. 근데 여긴 1,000개 단위니까. 이 정도 수치였는데 훨씬 늘어나. 백혈구도 실제적으로 보면 어떤 건 호중성 백혈구, 호산성 백혈구, 호염기성 백혈구로 각각 분업화된 전문 킬러 영역들이 있어. 식균작용 영역들이. 근데 각각을 디테일하게 나눠서 너 지금 현재 기생충에 감염된 거구나, 너 지금 현재 알러지 반응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정도의 수치인데 한 20만 개에서부터 40만 개 정도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다. 예? 그럼 20만에서 40만 개 정도 올라가 있다. 그럼 넌 식균작용하고 있는 거야, 우리 몸에. 균을 먹어서 없애. 그죠? 그래서 판단할 수 있다. 염증 반응을 하고 있구나. 개수가 늘어나져 있으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마지막까지 이제 혈구 중에서는 마지막 혈소판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혈소판. 얘는 작은 팡편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백혈구는 이렇게 둥글둥글한 형태의 원반에, 그지? 핵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얘는 핵은 없어요. 적혈구는. 이제 좀 더 크기는 작아요. 크기는 작고 얘는 모양이 바뀌진 않아요. 근데 백혈구는 식균작용처럼 모양이 바뀌죠. 왜냐면 균을 먹어서 없앨 때 그 모양이 길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네. 그래서 뭐 백혈구는 아메바 운동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아메바처럼 모양이 이렇게 달라지기도 한다고. 팔을 가짜 팔을 내거나 가짜 다리를 내서 뭔가를 먹어서 없애는 형태처럼 작동되니까. 그래서 식균 작용을 하는데 얘네들과는 좀 결이 다르게 아주 작은 파편처럼 여기 핵이 없어요. 혈소판도 이렇게 파편처럼 존재하고 있는 게 혈소판입니다. 여기는 혈액 응고 효소를 갖고 있어. 여기 안에 혈액이 빵꾸가 났을 때 그 빵꾸가 났던 부분을 응고시킬 수 있게끔 해주는 혈액 응고 효소를 갖고 있어요. 혈액 응고 효소. 혈액 응고 효소. 오케이? 혈액 응고 효소. 그래서 상처가 난 부위, 정해져 있는 모세혈관을 따라서 피가 그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상처가 났네, 빵꾸가 났네? 그러면 다른 곳으로 피가 막 비실비실 새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지나가고 있었던 이 혈소판들이 마치 막 씹던 껌껌 막 씹어가지고 구멍난 부분 딱 메꿔주는 것처럼 혈소판들이 여기 가서 이렇게 구멍난 부분을 메꿔서 피딱지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혈소판은 혈액 응고 작용을 도와주죠. 혈액이 응고될 수 있도록, 지혈될 수 있도록. 되겠니? 되겠지? 오케이. 자, 혈액의 성분 중에 혈소판, 그 다음에 백혈구, 적혈구, 혈구, 그죠? 혈액의 거의 대부분 한 45%를 차지하고 있는 혈액에 대한, 혈구에 대한 성분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액체 성분에 해당하는 혈장, 혈장은 55%의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 혈장의 거의 대부분은, 그지? 거의 한 90% 이상 물이에요. 여러분이 먹어줬던 물, 혈액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성분, 워터, 물 성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줍니다. 그리고 각각에서 우리가 공급받아왔던 소화 흡수됐던 여러 가지 포도당 성분, 아미노산 성분, 양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운반이 되겠죠. 그래서 물이나, 그지? 영양소나 노폐물들이 일부분 녹아서 운반되고 있는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혈장이에요. 오케이? 혈장. 그래서 여러분, 자, 7번하고 8번 있다. 6, 7, 8번 있겠네. 6, 7, 8번은 쉬었다가 와서 시간 잠깐 드리고 확인할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그러면 혈액 다 설명했으니까 우리 이제 쉬면 심장 부분 좀 설명 들어갈게요. 네네네네. 피곤하신 분 좀 주무시고 문 좀 살짝 이렇게 창문 좀 닫고 그냥 오케이 땡큐 이러시면 됩니다. 자, 대신에 성적만 잘 나오면 고맙지? 열심히 잘하면 되지? 자, 6번부터 8번까지 한번 답을 한번 하게 해볼게요. 6번 OX 문제 처음부터 하면 XO, XOX 되겠나요? XO, XOX 왜냐하면 백혈구는 산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이 들어있지 않죠. 적혈구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6번은 XO, XOX가 되겠습니다. 7번에 A는 뭐예요? 적혈구. B는 뭐예요? 혈소판. C는 백혈구. D가 혈장입니다. 나머지 공간이 액체로 되어 있는 혈장. 그래서 맞았어요? A가 뭐였어요? 놓쳤어. 나 너무 빨랐나봐. A가 적혈구. 그럼 B가 뭐였어? B가 혈소판. 그지? C는 뭐야? 백혈구. D가 혈장. 자, 붉은색을 띠는 거와 같게 있는 건 당연히 A가 되겠죠. A. 채점 내시면 됩니다. 8번의 혈액은 영양소, 산소, 노폐물, 운반 등의 물질을 운반해주는 역할도 수행하고요. 운반. 거기에 식균작용이나 혈액 응고작용 같은 방어의 기능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양분의 흡수와 그다음에 혈액에 대한 성분에 대한 설명까지 마쳤다면 넘기시면 143쪽에 지금 심장 그림 나와요. 심장. 오케이. 자, 심장의 구조와 기능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의 모든 개체의 심장을 다 배우는 건 아니고 포유류의 심장을 배울 거예요. 포유류의 심장. 네, 포유류의 심장은 자 어떻게 되었냐? 실제 여러분의 오른쪽 문제처럼 지금 몇 번이야? 9번? 네, 9번처럼 심장의 그림을 보여주고 너네 답을 달아라 라고 해요. 그럼 선생님 9번처럼 우리가 심장의 구조를 일일이 다 정말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다 그런 구획화된 형태들을 다 외워야 될까요? 자, 일단 필요한 건 외워야죠. 근데 그걸 일일이 막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스케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언제 다 그림을 그리고 있겠어. 그래서 간단하고 핵심적인 부분으로 외우기 쉽게끔 선생님이 간략적으로, 개략적으로 만든 심장의 이제 모식도 그림을 내가 지금 그려준 형태처럼을 그대로 다 외워오시는 게 숙제야. 다음번까지. 숙제야, 숙제.
수업이 끝이야. 아, 그게 아직 설명은 들어야지. 아직 멀었어. 지금 4시 1분이거든. 4시 1분이면 지금 20분 넘게 남았거든요. 뭘 끝이야. 자, 그래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 잘 듣고 이해를 잘 하셔서 심장에 이 심방, 이 심실 구조에 대한 걸 어떻게 혈액이 들어오고 어떻게 혈액이 나가는지 심장을 통해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일단 포유류를 배우고 있고요. 포유류의 심장을. 여러분의 심장은 2개의 방하고 방이 위에 있어요. 2개의 방, 아래 심실, 2개의 심실 이렇게. 이 심방, 이 심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개의 방, 2개의 심실입니다. 심방이 위에 있고요. 심실이 아래 있습니다. 오케이? 위에가 방이고 실이고 항상 혈액은 방으로 들어와요. 혈액이 심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심장을 통해서 혈액이 들어올 때는 방으로 혈액이 들어오지 심실로 들어오는 게 아니야. 방으로 들어왔던 혈액은 들어와서 이 방과 방 사이가 구멍이 뚫려 있진 않아요. 어릴 때는 발달이 좀 더디어서 엄마 뱃속에 태아의 상태로 있을 때 점점점 이 격벽이 생겨가는 건데, 태어난 이후에도 격벽이 메꿔지지 못한다라고 하면 의사의 이제 어떤 그 지도나 이렇게 그 관찰이랄지 초음파 사진을 통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격벽이 안 생길 것 같다 싶으면 심장 수술을 하셔야 돼요. 격벽을 만드는. 근데 정상적으로는 격벽이 만들어져 있어서 여기 있던 혈액과 여기 있던 혈액이 절대 안 섞입니다. 혈액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여기 방하고 실 사이에 연결되어서 흘러가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을 통해 2개의 심방이, 심장은 자체적으로 심장 내부에 근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수축과 이완하게끔 찌릿찌릿해주는 명령을 통해 심방이 쥐어짜지기도 하고요. 그 쥐어짜져서 심방에 있던 혈액이 심실을 통해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2개가 동시에. 오케이? 그래서 심방 2개가 수축하면 동시에 심실의 혈액이 내려와서 심실 쪽이 이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심실 주변에도 근육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실이 근육을 수축하게끔 되면 그 근육 수축에 의해서 각각 혈액들이 나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혈액이 들어올 때는 심방이에요. 혈액이 나갈 때는 심실이에요. 오케이? 심방에 혈액이 들어올 때 이렇게 2개로 구획해서 나눠놓은 것 뿐이지 좌와 우를 나누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이 심장 단면의 그림은 공통적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의사 선생님, 그치? 흉부외과 의사 선생님도 이와 비슷한 단면의 그림, 이와 비슷한 연결된 혈관의 이름들을 그대로 외우고 그거와 거기서 좀 추가적인 부분들을 더 외우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내과나 소아과에 가셔서 이제 검진하려고 앉아 계시다 보면 심장 단면 그림이 걸려져 있는 병원들도 있을 거거든. 여러분이 외웠던 형태 그대로를 눈에 보일 수 있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야. 외워놨기 때문에 아 얘가 실제 폐동맥이지 대동맥이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야. 자,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일단 2개의 방과 2개의 심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바라본 거,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와 좌를 잡으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제 위치에 있고 제가 오른손잡이입니다. 나의 이 오른손에 있던 이 왼쪽 가슴에 있던 이 심장을 그대로 꺼내가지고 옆에다 놔둔 것 뿐이야. 놔둬서 이 형태 그대로로 우와 좌를 표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이 저를 마주보고 있는 방향,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서 우와 좌를 잡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저처럼 서 있고 얘를 그대로 꺼내둔 것 뿐이야. 그러면 나의 여기 오른쪽 이쪽은 다 무슨 측면이야? 오른쪽 측면이지. 그지? 나의 여기 측면은 다 어디야? 좌지, 좌. 그지? 그지? 왼쪽은 좌라고 하고 오른쪽은 우라고 하는 거니까. 그지? 여기 오른쪽 부분이니까 여기가 우야, 우. 돼요? 이쪽이 우라고. 나의 오른손. 내 심장을 그대로 꺼내서 이대로 놔둔 거. 돼요? 자, 여기가 우, 여기 아래도 우. 알겠죠? 한자로 우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반틈, 이쪽 반틈은 다 좌. 그죠? 너 좌, 너 좌. 위에가 방이라고 했으니까 넌 좌심방, 아래가 좌심실. 되겠죠? 그래서 이건 다 국제적인 정식 약속이야. 근데 여러분이 혼자 반대로 파악을 하고 있으면 혼자 100% 삽질하고 있는 거죠? 그죠? 국제로 다 이 방향을 약속된 대로 쓰고 있으니까. 넌 우심방이고 넌 우심실이고 넌 좌심방이고 넌 좌심실이고.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혈액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래로 혈액이 내려오면 그러면 자 폐는 우리가 심장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계속 여러분의 순환계는 폐쇄혈관이야. 정해져 있는 닫혀져 있는 그 혈관을 통해서만 계속 차가 돌아다녀. 여러분 어릴 때 그 차 가지고 자동차 모형 가지고 이 레일판 가지고 이렇게 막 갖고 놀아본 경험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자동차라고 하는 게 스스로 셀프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는 없지만 경사랑 이 어떤 그 가속도가 부는 형태에 따라 그 레일 따라서 정해진 레일로만 흘러가잖아요. 물론 우리 조카 보니까 지가 알아서 길을 터서 만들어서 막 슝 날아가게끔도 하고 난리 부를 수 하긴 하던데 정상적으로 간다면 정해진 레일로만 흘러가잖아. 닫혀져 있는 정해져 있는 혈액이 흘러가는 그 정해져 있는 한 곳으로만 막 역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어. 뭐 우리 최근에 GT 뭐 이렇게 뉴스 보니까 막 그래서 강남 한복판에 뜬 GT라고 해서 막 혼자 막 길을 열고 가는 이제 무면허 운전하는 그 사람처럼 막 질서 없이 막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늘 정해진 한 방향으로만 혈액이 늘 흘러간다고. 그래서 혈액은 심방으로 항상 들어오고요. 심실로 혈액이 내려온 다음에 심실에서는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여기 자 마치 심방을 뚫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뚫고 가는 게 아니라 아래 도로가 있으면 위에 고가도로가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도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심실 통해서 혈액이 이렇게 나가. 또 좌심실도 좌심실 통해서 혈액이 이렇게 나가. 돼요? 그래서 심실은 혈액이 나가는 방면이고 심방은 혈액이 들어오는 방면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갔던 얘네가 어디로 어떻게 순환하냐면 우심실을 통해서 나갔던 얘네들은 이렇게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 동맥과 모세혈관과 정맥이라고 하는 혈관과 연결되어 있어. 혈액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혈관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혈관의 종류. 동맥, 모세혈관, 정맥성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피들이 흐르는 혈관들이야. 그러니까 심장에서 나가는, 그러니까 심실과 주로 연결되어 있겠지. 심장에서 나가는 피들이 흘러서 나갈 때 방향의 혈액이 흐르는 혈관. 그래서 심장에서 내보내서 뇌를 통해 나가면 뇌동맥, 얼굴 쪽으로. 그 다음에 간을 통해 나가면 간동맥. 오케이? 심장에서 내보내서 간을 향해 나가면. 심장에서 내보내서 폐를 향해 들어가면 폐동맥. 심장에서 내보내서 이자를 향해 들어가면 이자동맥. 돼요? 이렇게 각각. 대동맥은 가장 기로가 긴 거야. 머리 쪽 또는 다리 쪽 굵기가 굵어서 큰 대자라고 해. 그래서 그 대동맥에서 더 갈라져서 뇌 쪽으로 하면 뇌동맥, 그 다음에 간 쪽으로 하면 간동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보내시는 모든 굵은 혈관들 다 대동맥이라고 하는 거야. 심장을 향해 나가는. 그래서 자 폐를 향해 우심실 쪽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여기가 폐 쪽이야. 폐 쪽. 혹시 초등학교 때 배웠던 폐에 코, 좌우 기관지 이렇게 두 개의 폐, 그다음 폐 안에 허파거리들이 많이 들어있었던 거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배웠을걸? 이 주머니 같이 포도송이 하나하나처럼 공기들이 들어 차져 있는 주머니가 여기를 허파거리라고 하잖아. 허파거리 어릴 때 배웠죠. 이 허파거리들을 우리 중학교 때는 페퍼라고 해요. 페퍼. 약 3억 개 내지 5억 개 정도의 페퍼를 양쪽에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들이 잠깐 그 공간 안에 머물러지는 거야. 페퍼라는 공간 안에. 근데 그 페퍼라고 하는 것도 다 페퍼를 둘러싸고 있는 자 조직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혈관. 조직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혈관. 한 층의 얇은 혈관. 그걸 모세혈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각각의 폐포든 아니면 이자든 간이든 아니면 뭐 대장이든 소장이든 걔네들 다 감싸고 있는 얇은 혈관들이 모세혈관이다 보니까 폐포를 이렇게 얇은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 그래서 모세혈관을 따라서 정해진 한쪽의 방향으로 뭐가 흐를 때, 피가 흐를 때 혈액이 그냥 한 방향으로 쓱 이렇게 피들이 흐를 때, 오케이? 흘러갈 때 이 피 속에 필요한 버려질 이산화탄소 같은 성분들은 이쪽으로 나가서 후 하고 버려지는 거고,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들숨을 숨을 쉬어서 공기 중에 많이 있었던 그 산소라는 성분들은 페퍼 안에 많이 담겨져 있다가 페퍼를 통해서 어디로? 이 모세혈관 방향 쪽으로 산소들이 안으로 실려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O2는 들어가고 산소, 이산화탄소는 바깥으로 나가. CO2. 오케이? 예, 여기 안에 녹아 있었어. 예, 혈액 안에 녹아 있어서. 왜냐면 산소를 운반해주는 게 누구야? 적혈구잖아.
그러니까 이 혈액 안에 적혈구들이 산소를 가진 채로 막 갔다가 내가 산소가 부족하니까 이 페퍼 속에서 많이 담아서 들어오는 거고, 페퍼 안에 있었던 산소가 헤모글로빈에 실려져서, 그다음 혈장에 많이 녹아 있었던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아웃되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지. 혈액은 항상 정해진 한 방향으로 그냥 스쳐서 흘러가고만 있을 때.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항상 정해진 방향으로 늘 지나가다가, 피들이 지나가다가 적절한 자기가 버려져야 할 호흡기관이랄지 배설기관을 지나면서 이렇게 기체가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하는 기체 교환들도 일어나고 물질 교환들도 일어나지는 거야. 그래서 심장의 구조에서 보면, 자, 심장은 혈액이 심장 쪽으로 들어올 때, 심장에서 혈액이 들어올 때 항상 심장을 거쳐서 먼저 들어온다 했잖아. 그러면 들어오는 방향 쪽이니까, 들어오는 방향 쪽이니까 들어와야 되니까 동맥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맥은 나갈 때 늘 연결되어 있는 곳이야. 네, 동맥은. 그러니까 심실에서 나가는 방향, 심실이 쥐어짜줘서 혈액을 심장 바깥으로 내보내주는 나가는 방향 쪽이 심실이라고 했으니까 심실과 연결된 게 동맥이고요. 그 다음 들어오는 방향 쪽, 혈액이 들어올 때는 당연히 온몸을 돌아서 물질 교환을 받고 노폐물을 받은 정맥을 거쳐서 심장 쪽으로 들어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의 그 심장 구조의 그림을 딱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 위에가 방이 있고 아래가 심실이 있어. 그러면 우심방과 좌심방으로부터 혈액이 일단 들어오죠. 심장 쪽으로 들어오니까 들어온 곳과 연결된 혈관의 이름들은 다 뭐랬어? 동맥이야, 모세혈관이야, 정맥이야? 정맥이야. 오케이?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올 때, 심장으로 들어오는 방향에 혈액이 흐르는 곳, 혈액이 흐르는 곳. 그게 어디야? 정맥이야. 오케이? 들어오는 방향이. 그래서 들어오는 방향이 정맥이니까. 그래서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자, 여기는 폐에서부터 들어오니까 여기는 폐 정맥입니다. 여기 연결된 혈관의 이름은 폐정맥. 오케이? 그다음 이쪽은 뭐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조직에 있는 모든 모세혈관들과 연결되어 있어. 이 지금 네모 하나하나들이 간일 수도 있고요. 이자일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다음 뭐 소장일 수도 있고요. 뭐 대장일 수도 있고요.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각각의 모든 모세혈관이야, 여기가. 모든 조직세포야, 조직세포. 뇌세포일 수도 있고, 간세포일 수도 있고, 그죠? 등등등의 각각의 조직세포들이면 조직세포를 감싸고 있는 얇은 한 층의 이 혈관이 이게 온몸의 모세혈관이야. 온몸을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 온몸의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혈액을 흘리면서 좌심실이 수축해주니까 온몸을 향해 혈액이 내보내진 거고요. 그래서 쭉 모세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이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줄 거를 다 주고 가는 거죠. 영양소와 산소들. 혈액이 이렇게 흐르면서 영양소, 산소 공급받고, 그럼 조직세포 안에서 뭘 한댔어? 아까 궁극적으로 조직세포가 반드시 해줘야 하는 거, 4글자. 사음절, 뭐였어? 돈을 바꾸는 거,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는 거. 그게 뭐였어요? 네, 세포. 그래서 조직세포 내부에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 세포호흡을 해야 돼. 세포호흡을 반드시 해야 돼. 영양소를 산소를 바탕으로 생명활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활동을 해야 돼. 그지? 생명활동 에너지. 그죠? 이게 지금 달러면 우리나라 돈. 어저께 여러분이 주식을 아는가 모르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많이 주식을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님도 어머님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제 뭐 돈을 버는 활동들을 우린 주식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은 뭐 코인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기복이 너무 몇 분 분다고. 코인은 저는 손도 안 대고요. 코인 도박성이 너무 이제 도파민 너무 푹푹 나와버리니까 코인은 손도 안 되지만 그냥 우량주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그 나라 하면 딱 대표적으로 되는 주식 몇 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삼전이 많이 폭락을 하고 있긴 했지만 삼전 다음은 뭐 SK 하이닉스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거의 그냥 삼전만 좀 품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해서 저는 조금 손해를 보진 않았습니다. 뭐 삼전을 뭐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10만 전자 때 들어가서 막 늦게서 뒷북으로 들어가셔서 계속 다운만 내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약간 한국 주식 지금 뭔 얘기하다 이렇게 갔네요. 에너지 얘기하다가 갔네요. 아무튼 맞아요. 어저께 테슬라가 거의 내가 갖고 있는 그 주식에 테슬라가 거의 1년 중 최고가를 찍었는데 이제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게 해외 주식이니까 밤새 내내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초장에 조금 오르길래 그래서 이 정도면 50%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50%의 수익률을 본 거면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팔자. 팔고 잤는데 더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더 쭉쭉 올랐더라고요. 지금 뭐 테슬라가 오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엘론 머스크랑 그죠? 트럼프가 돼가지고 지금 기세가 그냥 그 미국인들의 광기가 그냥 막 가자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살짝 고민했어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않나. 더 오를까라고 고민을 했지만 이제 팔고 좀 편히 잤는데 솔직히 아쉽긴 하나요. 계속 더 올라야 했으니까 다음 길 봐야죠. 여튼 그런 것처럼 봐봐.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영양소를 그지? 내가 지금 그렇게 돈을 환전했어. 환전해도 달러로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돈으로 갖고 있진 않아. 그지? 왜냐면 뭐 해외 주식이니까 해외 나라 돈으로 왔다 갔다 주식을 거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먹었던 이 영양소도 그지?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지방산 같은 그 영양소도 뭐야? 그냥 미국 달러 돈이야. 우리나라인데. 그지? 그래서 그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주는 활동을 해야지만 세포가 생존할 수 있어. 그때 여러분이 아마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소화하면서만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셔서 영양소로 사용될 수 있는 게 주로 포도당, 그지? 그리고 영양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포도당뿐만 아니라 아미노산도 있고 지방산도 있어요. 탄단지, 너 탄수화물, 너 단백질, 너 지방, 그지? 너 탄단지야. 근데 포도당은 가지고 있는 포도당을 포함하고 있는 포도당은 화합물이니까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C하고 H하고 탄소랑 수소랑 산소라는 원소로 되어 있어. 아미노산은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뿐만 아니라 질소도 포함되어 있어. 지방산은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가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다 공통으로 다 CHO라는 원소를 다 포함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 항상 조직세포 쪽에서 뭐가 이산화탄소나 물이라고 하는 노폐물 이렇게 결합하면 이산화탄소라는 노폐물이 발생이 되고요. 이렇게 결합하면 H2O라고 하는 노폐물이 발생되는 거야. 항상 우리 몸 쪽에서는. 그래서 그 노폐물을 또 받아다가 배설기관이나 호흡기관으로 버려줘야 되겠죠? 그죠? 많이 존재하는 노폐물들.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가 많아진 성분들을 다시 이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빠져나와 있던 이 혈관에 실려서 이 여기 쪽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럼 봐봐. 이쪽에 연결된 혈관은 심장 쪽으로 들어오는데 온몸에서부터 들어오니까 공간이 넓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할까? 이쪽은 폐로부터 혈액이 들어오는 성분이니까 폐정맥이었으면 온몸에 간이든 이자든 대뇌든 온몸에 있는 줄세포에서부터 대부분 다 들어오니까 여기가 대동맥.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대정맥. 네, 대정맥입니다. 오케이? 대정맥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쪽에. 그래서 우심방은 대정맥과 연결되어 있고요. 좌심방은 폐정맥과 연결되어 있어요. 들어오는 방향 쪽에서. 되죠? 오케이? 제 설명을 잘 들으셨다면 여기가 왜 대정맥이고 여기가 왜 폐정맥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야. 모식도니까 내가 여러분들 외우기 쉬우라고 하트 형태로 순환을 시켜서 외우도록 이렇게 그림을 구성해서 내가 스스로 만든 거야. 이건 저작권이야.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선생님이. 그래서 폐는 실제는 양쪽에 2개 있어요. 좌폐동맥, 우폐동맥 양쪽으로 2개가 가거든요. 실제. 근데 2개를 다 구체적으로 외우게 되면 힘들겠잖아. 그래서 하나만 있는 것처럼 해서 폐로 나가고 폐에서부터 들어오고 외우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들어왔어. 폐정맥 거쳐서 심장, 우심방, 좌심방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혈액이 좌심실로 2개가 수축해서 좌심실, 우심실이 혈액을 받아. 그러면 우심실도 수축하고 좌심실도 동시에 수축해서 갈 거 가는 거야. 어떻게? 왜 가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이산화탄소를 버리기 위해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우심실과 연결되어 있는 여기 혈관의 이름은 뭐겠어? 폐를 향해서 심실에서 수축해서 내보내서 가는 거니까. 나가면 혈관 이름이 뭘까? 심장에서 나갈 때는? 정과 동맥. 나갈 때가. 자, 가나다라 순서야. 외우기 어려우면
뭐야, 왜 디귿이 두 개야? 가나, 다라즈, 제트. 그지? 자, 나가니까 동맥이고요. 심장 쪽으로 들어오니까 정맥입니다. 디귿디귿 들어오니까 동맥이에요. 이렇게 하면 혼자 삽질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들어오니까 동맥 아닙니다. 오케이? 나가니까 동맥, 들어오니까 정맥. 그죠? 그래서 나가고 있잖아요. 폐를 향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혈관의 이름 뭐겠어요? 준성아 뭐겠니? 예. 폐 나가잖아요. 들어오니까 동맥이 아니고 나가니까 심장에서 나갔잖아요. 나가니까 여기 정맥 있으면 여기 뭐겠니? 폐. 여기 폐 정맥이니까 여기 뭐겠니? 정맥 말고 뭐겠니? 오빠 정맥 말고 뭐겠니? 동맥. 동맥 맞아요. 폐동맥이에요. 폐동맥. 여기는 폐동맥. 그죠? 폐동맥과 연결되어 있는 게 오심실이 폐동맥과 연결되어 있는 혈관입니다. 네? 오심실이 폐동맥과 연결되어 있고요. 폐정맥을 거쳐서 폐동맥을 거쳐가지고 나갔던 CO2가 많이 녹아있던 혈액들이 이렇게 가서 폐의 여기는 지금 폐의 모세혈관이죠. 폐 주변의 모세혈관. 저 폐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을 따라서 혈액이 쓱 이렇게 쓱 흐를 때 여기 CO2가 많죠? 그쵸? 여기는 CO2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흡기 상황에서 CO2가 많지 않죠? 적어요. 여기는 CO2가 적습니다. 여기는 CO2가 많고요. 그럼 CO2는 어떻게 됐어요? 확산에 의해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나갑니다. 슝. 여기 있던 CO2가 폐에 실려져서 후 하고 나가는 거야. 아웃. 돼요? 오케이? 그 다음 우리가 들숨을 쉬면 숨을 마시게 되면 공기 중에 많이 있었던 산소가 폐 안에 실려지죠. 폐는 산소가 많아요. 여긴 산소가 많고 이쪽은 산소가 많겠어요. 혈액이? 적겠죠. 오케이? 산소가 적으니까 산소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확산에 의해서 실려지겠죠. 이렇게? 그쵸? 확산해서 실려질 겁니다. 그래서 산소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실려졌고요. 그죠? 이 산소가 많아졌던 혈액 성분들이 이렇게 혈관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산소가 많아졌던 혈액 성분들이 다시 이 산소를 온몸으로 공급해 주려고 지금 들어온 거죠. 폐정맥 거쳐 좌심방 거쳐 좌심실로 내려와서. 돼요? 그럼 좌심실에 수축하니까 이 산소가 많은 혈액 성분들이 후 하고 온몸을 통해 보내려고 쭉 나간 거죠. 그럼 이 나가고 있는 이 혈관의 이름은 뭐겠어요? 좌심실과 연결된 나가는 쪽. 동맥, 그렇죠, 동맥. 근데 사이즈가 크게 나가니까 당연히 여가 대동맥이니까 여기는? 대동맥. 그렇지, 대동맥인 거지. 이렇게 외우면 쉽죠. 나가면 동맥, 들어오면 정맥. 그지? 나가면 동맥, 들어오면 정맥. 근데 나갈 때가 항상 어디서 연결됐다? 심실관. 심실관. 근데 바로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크로스돼서 나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심실은 어떻게? 폐동맥. 좌심실은 어떻게? 대동맥. 그죠? 오케이? 벌써 좀 쳤어? 아이고, 오른쪽 9번. 9번만 한번 답 한번 지금 달아봐봐. 9번. A, B, C, D 이름을 붙여보고 최대한 왼쪽 보지 말고. 그리고 판막을 내가 아직 설명을 안 했는데 판막은 혈액이 역류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항상 방하고 실 사이에 있어요. 이제 칠판 봐봐. 방하고 실 사이에 이 방향에 판막이 있고요. 여기 방하고 여기 심실 사이에 이 방향에 판막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도 판막,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도 판막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뭔가 수축해서 혈액을 내보낼 때 올라가다가 역류돼 버릴 수 있어서 혈액이 역류되는 걸 왜? 항상 정해진 방향으로만 흘러가야 된댔잖아. 혈액의 역류를 막기 위해서 판막이 늘 존재합니다. 기억하세요? 오케이? 네, 그래서 심장 내부에 판막이 있더라. 자, A는 이름이 뭐예요? 우심방, 우심방. B는 뭐예요? 우심실, D는 뭔데요? 좌심실, D는 좌심방. C가? 좌심실, 그치. C가 좌심방, D가 좌심실. 가는 판막. 그리고 혈액은 A에서 B 방향으로 흐르고 D가 수축할 때 가는 닫히더라. 그죠? 열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숙제해 드릴게요. 우리 아직 폐순환하고 체순환 심장을 한 번만 더 복습하고 반복 확인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혈액을 했기 때문에 149쪽에 11번부터 150쪽에 14번까지 일단 숙제로 내드려보고요. 우리 시험 대비는 다음 주 토요일부터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1학년 2학기 거 홈투 시험 대비 교재가 있으시면 그거 다음 주에 챙겨오시면 되고요. 내일까지는 똑같이 정상적으로 진도 수업 나갈 거니까 남자쌤